똘똘한 한 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사즈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KBS 별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을 해서 효율적으로 한 채만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준 것이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사즈 미디어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7월 23일에 1년하고 하루 지났네요. 이 1주택자, 초고가 1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는 금액과 같은 수익을 벌어들인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을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사를 쓴 바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주택자라고 해도 초고가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그 주장성 기사를 저희 창간 특집호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 1주택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가 골자였고, 그 민주당에서도 1주택자는 절대 그 터치하지 못한 어떤 금도의 영역이었는데 제가 건드렸던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대통령의 입에서 이걸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는 그 워딩이 나왔고, 곧 이제 부동산 세제 발표한다는데 강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사 쓸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정말 1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미친 소리였습니다. 감히 1주택자를 거주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했는데 50억짜리, 100억짜리 1주택자들이 엄청난 장특공제, 그 특혜를 누리는 상황을 저희가 보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기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유세 등등 해서 장특공제 얘기도 많이 하셨고, 트위터, X로 완전히 폭주를 했잖아요. 올 초에. 그게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고, 제가 보도할 때만 해도 그 적나라하게 실제 실거래가를 그 토대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큰 변화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런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뿌듯합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도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데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주거용이라고 부르자. 실거주가 아니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데 그 대출을 받아서 임대로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봐줄 수 있는 경우는 좀 그 세세하게 제한을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사실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했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만 추려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차등과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를 더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5억에 2배를 하자. 그럼 10억이니까 10억부터 그 중과세를 하자. 30억, 50억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 제 생각에는 30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봤는데 2024년 기준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30억이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부동산 부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서울에 워낙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아서 주택도 많고, 한남동 같은 경우에 30억이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그 착시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2년 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 30억만 넘어도 1% 안에 들어가는 초부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중과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제 토론회에서 오종현 한국주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의 근원은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자체에 있다. 그 한도를 두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딱 저희 1년 전에 저희 아사즈 미디어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문가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이라는 기준도 중요하고, 뭐, 이 가액을 뭐, 취득 가액으로 할 것이냐, 현재 가액으로 할 것이냐. 현재 가액은 자산 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택 수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지역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억짜리 10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다주택자로 해당이 돼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총 가액으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토론회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든 보유세든 초고가 주택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액, 총 가액 그거를 합쳐서 30억이 넘어가면 중과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시행령에 이걸 30억이라고 규제를 혹은 세법에다가 30억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또 바꾸기가 번거로우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자산 상위 1%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선을 정하는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얘기도 나왔었는데 토지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죠. 경실련 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주장하는 바죠. 경실련에서. 전에 이제 그 SH 사장 하셨던 김원동 전 사장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거의 뭐 30년 가까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 대통령도 좀 유보적으로 반응을 했던 게 저도 이제 공감이 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이 토지 임대부 대대적으로 해서 많이 팔렸죠. 저렴하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런데 이게 전매 제한 기준이 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뜁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또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전매 제한이라는 거를 폐지하지 않는 한 토지 임대부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토지 임대부 정책 자체는 되게 좋은 게 아파트를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 형태여서 저는 이걸 그냥 전매 제한 자체를 다 폐지해버리고 실제로 노후까지 살아갈 집을 사기 전에 사다리 형태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0년만 버티면 로또 맞은 것처럼 아파트 값이 뛰어버리는데 누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전매 제한 아예 폐지해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차피 월세 내고 전세 내면 전세에 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저렴하게 낸다고 생각하고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살 집을 따로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토지 임대부로 팔았던 아파트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국가로 계속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를 했죠. 지금 현재 상황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한 번에 다 규제를 풀어버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버팀목 전세대출 좀 찾아봤는데 금리 연소득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금리 2.5에서 3.5%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 수도권 외에는 8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구할 수 있는 집이 거의 없겠죠. 1억 2천까지 대출을 받으면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가 너무 과격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냥 외벌이만 하라는 의미인데 외벌이도 요새 자칫하면 조금 괜찮은 회사 들어가면 5천만 원 그냥 넘죠. 물론 버팀목
버팀목 대출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대출이라 고연봉자에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이라는 건 그냥 외벌이만 하라는 뜻이고, 수도권 1억 2천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것도 사실상 아파트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허그보증,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그러니까 4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80%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좀 빠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빌려서 4% 정도 받으면 2년 동안 그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매달 한 13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130, 150 뭐 낼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전세 대출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월세랑 똑같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뭐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더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130에서 더 올라와 150, 200만 원까지 만약에 올린다고 쳐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좀 빡세죠. 5억까지 하면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 규제를, 대출 규제를 조금만 더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할 때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는 그 규제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광수 광수대 복덕방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기대출자도 보통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30년, 40년 장기로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안고 그 대출을 받은 건데 기대출자들이 대출 집값 상승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왜 신규 대출자랑 같이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기존 계약으로 이제 어떤 매매를 하던 전세 계약을 하던 했을 텐데 그거를 소급 적용해서 어떤 규제를 마련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거보다는 지금 실제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받아서 주거 사다리로가 필요한 그 분들께 혜택을 더 주는 게 맞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께 정확하게 다주택 중에서도 투기용으로 그 주택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왜 고통을 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안 쓰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중구난방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심층 분석 혹은 단독 보도 외에는 기사를 안 쓸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찾는데 기사 쓰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